음악이 머무는 밤 스테이. 국방 FM 음악이 머무는 밤 스테이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고요. 오늘도 역시 많은 분들께서 2부까지 쭉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7254번님 그리고 8891번님께서요.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연애의 발견 코너 오랜만이죠? 하시면서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그쵸, 오랜만입니다. 우리 연애 칼럼니스트 여성옥 씨와 함께 즐거운 연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아, 우리 바로님. 바닐라 로맨스란 필명을 쓰고 계시죠. 우리 바로님의 오늘 어떤 조언 들어볼지 기대가 벌써부터 많이 됩니다. 잠시 후부터 연애의 발견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주파수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스테이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잠시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샵 0967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톡 무료입니다. 국방 FM 친구 추가하셔서 카톡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아무 때나 들어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국방 FM 들어오셔서요. 저희 스테이 홈페이지 내 사연과 신청곡란이 있습니다. 사연 그리고 신청곡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푸짐한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정말 푸짐하죠. 몸에 좋은 흑마늘 진액 세트, 황태채 황태포 세트 어머님들 너무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시원한 워터파크 이용권 준비했습니다. 와우. 그리고요. 달콤한 초콜릿 세트, 담백하고 고소한 오미자빵 세트, 베스트셀러 신간책은 물론이고요. 감미로운 음반 선물 세트, 모기 팔찌 세트 등등 많은 선물을 준비해놨습니다. 다 여러분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많이 남기시고요. 선물 듬뿍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드리는 국방 FM 음악이 머무는 밤 스테이 여러분께서는 저 꿀디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혹한기 훈련보다도 한여름의 40km 행군보다도 어렵고 힘들다는 연애 혹한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연애의 발견. 파란 셔츠가 잘 어울리는 남자. 붓기 안 빼도 훈남. 감사합니다. 꽃미남. 우리 바로님. 여성옥 연애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어서 부담스러운 오세요. 멘트로 시작을 하시니까. 네,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요. 그러게요. 2주 됐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2주, 3주 만에 보니까 더 멋있게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면서 갑자기 처음 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설레죠. 네. 새로운 느낌. 그럼 어저께 그래서 또 잠을 제대로 못 잤네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 정도예요? 그쵸. 네. 왜냐면 진짜. 이제 꿀디님 만날 생각에 하다 보니까 얼굴이 확 피더라고요. 네, 진짜 얼굴이 완전 네. 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연애 발견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우!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바로님의 촌철살인 조언들 만나볼 텐데요. 진짜 넘어가기 전에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살짝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이번에 제가 뭐 또 책이 또 하나 또 나오게 되고. 정말요. 네, 그래서 역시 좋은 소식이 있어서 그래서 얼굴이 피셨구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나 꿀디님 만나는 거 기대. 진짜. 지금 설레서 얼굴이 활짝 핀 겁니다. 정말 누가 연애 칼럼니스트 아니라고 할까봐 정말 멘트가 녹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네. 책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책인가요? 글은 예전에 살짝 좀 써놨던 건데, 이제 해외 광고 좀 재치 있는 광고들 많잖아요. 그거랑 연애랑 좀 섞어서 좀, 약간 에세이 비슷한 느낌도 들고, 네. 그런 책이에요. 재밌겠네요. 저희도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나오면 꼭 선물하겠습니다. 진짜요? 역시 이게 좋습니다. 네. 가족을 챙기는 방송. 그렇죠. 스테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여성 청취자분들께서 설레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연락처가 따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좀 올려도 될까요? 욕이 많이 나올 거. 욕이. 오늘도 저희 그러면 재미있는 연애 이야기 한번 쭉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네, 우리 바로님께서 먼저 소개해 주실게요. 네, 달려야만 하니님의 사연입니다. 입대 전 짝사랑하던 그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엔 거절을 당했지만 제가 매달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가 애원해서 만난 거다 보니까 철저한 사랑의 갑을 관계였습니다. 저 불금에 뭐 했어?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그게 아니야. 괜찮아. 뭐 바빴겠지 뭐. 그녀가 종종 클럽에 간다거나 다른 남자들을 만난다는 걸 대충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혹시나 말했다가 헤어지게 될까봐 따진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전화하기로 약속한 밤 통화를 하지 못했는데요. 미안해. 사실 어제 우성 오빠가 그 있잖아. 정성 오빠. 영화 보여준다 그래서 미안해. 다시는 진짜 내가 다른 남자 안 만날게. 진짜. 이래서 또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참아야만 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기로 약속받고 그 뒤로는 좀 잠잠했죠. 그런데 그녀가 또다시 한눈을 팔더라고요. 결국 견디기 힘들었던 저는 잠시 시간을 갖자고 했고 몇 주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잘못했다고 헤어질 수 없다고 저한테 애원을 하네요. 그런 그녀를 보며 또다시 마음이 흔들리는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타깝네요. 그쵸? 많이 안타깝죠. 근데 이렇게 비슷한 갑을 관계의 사랑 이런 사연이 우리 장병분들한테 진짜 많이 올라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죠. 그리고 네. 사실 장병분들 입장에서는 뭐 밖에 있으면 내가 좀 더 이렇게 잘해봐야지, 뭐 저렇게 잘해봐야지, 아니면 뭐 화를 내보든 뭐든 할 텐데 네. 이 안에 있다 보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고 더더욱 더 의리될 수밖에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진짜 이런 사연 같은 경우에는 바로님이다. 어떻게 네.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연을 보고 조금 많이 걱정했던 게 저는 좀 생각 이상으로 좀 쿨한 면이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쿨하세요. 셔츠도 파란색이라서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라면 근데 약간 좀 공감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볼 땐 달려야만 하니님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일단 사람은 절대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네. 천성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지금 계속 버티시는 거는 일단 처음은 내가 더 좋아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잘하면 뭐 좀 변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변하지 않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것만 안다면 약간 결정은 쉬워질 것 같아요. 뭐 안 변할 거니까 그만 만나자. 혹은 안 변해도 그래도 좋으니까 계속 만나자. 어떤 식으로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야, 그 사람 안 변할 거니까 헤어져.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꼭 그렇게 너무 빨리 그렇게 헤어져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단은 뭐 여자 쪽에서 내가 다른 남자 만나는 게 어때서 막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단 미안하다. 그쵸. 내가 안 그럴게라고 한번 용서를 구했으니까 좀 용서해주는 척하면서 좀 시간을 끌다가 이 사람이 다음에 또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그쵸? 또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는 것도 또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한 강연에서 그 법륜 스님께서 네. 이제 뭐 상담 같은 걸 해주시는데 공개 강연에서 한 여성분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아이도 있는데 이제 바람을 피고 있는 걸 알은 거예요. 바람을 피웠다고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너무 화가 나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법륜 스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되게 쇼크였거든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을 남편이 아니라 남자 사람 친구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남편이 바람을 핀다고 하면 끔찍한 일이지만 남자 사람 친구가 가끔 다른 여자를 만나긴 하지만 매달 꼬박꼬박 뭐 이렇게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 갖다 주고 아이들과 자기한테 주고. 챙겨도 주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포기하라는 말씀이시네요. 어떻게 그쵸? 보면 포기하라는 거죠. 근데 네. 물론 법륜 스님께서 뭐 바람 피는 거 이해하고 넘어가 이 말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야 그런 여자 뭐 그런 남자 뭐하러 만나 헤어져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헤어지고 나서의 그런 현실적인 것들에 대해서 책임져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다 남의 연애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만 사실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법륜 스님 입장에서는 그렇네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건 나쁜 거니까 헤어져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전에 조금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게 있다면 또 그거는 그거대로 좋은 면을 또 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상대방의 모든 걸 받아줘야 되는 건 절대 아니죠. 지금 뭐 달려야만 하니님 입장에서라면 여자친구분이 클럽도 가고 다른 남자랑 뭐 영화도 보고 네. 하면서 진짜 어이없죠. 나 너랑 헤어지고 싶으니까 빨리 뭐 연락 끊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뭐 생각할 볼 여지도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뭐 다른 사람을 몰래 조금씩 이런 건 있지만 뭐 나한테도 달려야만 하니님한테도 어느 정도 잘해주신다면 그건 또 이제 한 번쯤 고민해볼 여지가 있다. 그렇죠. 네네. 일단은 뭐 그 여성분이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또 달려야만 하니님께서 또 상대를 너무 좋아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힘들지 않으려면 일단 한 번쯤은 기회를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륜 스님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자 사람 친구. 그러니까 여자 친구를 여자 친구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자 사람 친구라고 생각해 봐라. 얼마나 좋냐. 다른 애들은 편지도 안 해주는데 가끔씩 편지랑 소포도 보내주고 휴가 나가면 뭐 데이트도 해주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냐. 그리고 심지어 다른 남자를 다 만나지만 결국의 종착점이 그러니까 나다. 그게 중요한 거죠. 너는 네. 만나라. 결국엔 나다. 네, 그래서 법륜 스님께서 그 상담하실 때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바람 피는 사람은 며칠에 한 번인데 당신은 일주일 내내 어쨌든 같이 있지 않냐. 물론 자기 합리하고 하지만 일단은 내 마음이 편한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렇게 편하다 보면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연스럽게 이거는 좀 아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나도 좀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달려야만 하니님께서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너무 괴로워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방이 이제 약간 그런 만남들을 마무리한 다음에 내가 다시 그런 만남을 시작하면서 역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온전히 나에게 꽂혔을 때 다시 한번 그쵸. 느낄 수 있는 역지사지의 느낌을 한번 주는 것도. 지금 일단 여자친구분 입장에서는 지금 그 달려야만 하니님이 약간 안식처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사라져 봐야 정신을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그렇습니다. 더 매달리고 하면서 관계라는 거는 어느 때나 이제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있을 때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연락이 없으면 그렇게 할 거야. 뭐 이런 계산적인 행동을 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안 좋을 것 같고 네, 그럴 그렇죠. 수도 있다. 네. 라는 정도로. 그런 네. 방법도 있다. 네네, 꼭 그쵸. 저희가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는 안 그럽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깔끔하게 해야죠. 저희는 인간관계는. 쿨하니까요. 그렇죠. 그쵸. 네. 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 곡은 기리보이의 예쁘잖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블락비의 했어 안 했어. 좋습니다. 이렇게 두 곡 듣고 와서요. 저희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Can you tell me why 대체 내가 뭘 잘못 네, 함께하는 시간 지금은요. 국방 FM 음악이 머무는 밤 스테이입니다. 목요일에만 만날 수 있는 연애의 발견 함께하고 계시고요. 연애 칼럼니스트 얼마 전에 따끈따끈한 책을 내셨습니다. 핫한 연애 칼럼니스트 여성옥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필명 바닐라 로맨스죠. 우리 바로님, 요즘에는 어떤 연애 고민 사연이 좀 많이 들어오나요?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여름이잖아요. 그렇죠? 여름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썸을 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해변에서 있었던 일. 그쵸. 뭐 이런 것들. 그거보다는 해변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이제 떠나셔야 네, 되니까요. 이제 뭐 그쵸?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바로님이 팁을 좀 주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뭔가 급만남 이런 거랑은 좀 약간 거리가 있지만. 네. 근데 우선은 사실 멤버 구성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항상 네. 강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자기의 그런 단점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을 우선 구하셔서. 네. 우선 연습이라고 좀 그런가요? 좀 어쨌든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요. 합을 그렇죠? 맞춰야 되죠. 네, 합을 서로의 맞춘다. 이제 네.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팀워크, 그렇죠. 이제 거의 다 미팅 수준으로 그렇죠. 이루어지기 때문에 1대1은 거의 없잖아요. 철저하게 분업 구조로 가셔야 되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소시적에 좀 그렇게 분업 나왔어요, 네, 분업. 그렇죠.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잘생긴 친구와 네.
이제 야 마음대로 써 하는 친구랑 저에게 셋이서 네. 이렇게 항상 그렇게. 그럼 대부분은 웃기는 친구가 꼭 한 명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웃기는 친구였죠. 그렇네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합이 잘 맞아서 이게 진짜 결과가 꽤 최고네요. 괜찮더라고요. 네, 괜찮네요. 진짜.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네, 다 전문 소시적 용어로 얘기고. 반타작이 되는. 그렇죠. 네. 괜찮네요. 여튼 최상의 팀워크를 꾸려 가셔야 된다는 점. 좋지. 근데 절대로 이제 그 군대 선임들이랑 가지 마세요. 그거 안 돼요. 아, 진짜요? 간혹 막 이렇게 휴가 맞춰서 뭘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절대 네. 안 됩니다. 누가 봐도 군인이야. 셋이 모여있으면 더 군인이야. 안 돼요. 그리고 왠지 좀 마음에 드는 여성을 선임한테 뺏길 그치. 것 같아요. 그죠? 절대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그렇네요. 동기들이랑 가거나. 그렇죠. 아니 동기들도 안 된다. 그래, 안 돼요? 2명 이상 넘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딱 보면 머리 보면 쟤는 맞다. 군인이다. 아니죠. 네. 그렇네요, 여러분. 일반인 친구들과 그쵸. 꼭 팀을 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완전 팁이네요, 그쵸? 그쵸. 괜찮습니다. 저도 한번 써볼게요. 여성분들은 합을 어떻게 꾸려야 되나요? 여성분들은 합을 꾸릴 필요가 없고요. 그냥 예쁘면 되죠? 자기보다 좀 덜 이쁜 친구들이랑 함께 같이 그렇군요. 팀을 꾸릴 땐 그 정도? 네. 저보다 안 예쁜 친구들이랑 다니면 영영 헌팅을 못 당할 것 같아요. 아니죠. 왜 이러세요? 또 꿀리님 가시면 이렇게 줄을 따기 서시겠죠. 네, 그렇죠. 제가 주머니에다가 돈을 많이 넣고 다닐 거거든요. 그럼 저랑 팀 한번 꾸리셔서. 괜찮네요. 네. 네, 이제 여름철 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팀을 잘 꾸려야 된다는 엄청난 팁을 전해주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요, 다음 연애 고민 사연을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짝사랑 고민 사연입니다. 먼저 3548번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학교에 좋아하는 여자 사람 친구가 있는데 친해지기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같은 과가 아니어서요. 얼굴 보기 너무 힘들고요. 근데 문제는 2달 뒤면 그 친구를 보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이어서 김영준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짝사랑 중인 20살 대학생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누군가를 좋아해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같은 과 동기인데요. 너무나 제 이상형입니다. 근데 저는 용기가 없어서요.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말 한 번 못 걸어봤습니다. 어떻게 친해져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또 그 친구가 과연 나 같은 애를 좋아할까 걱정도 됩니다. 이 마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쵸. 짝사랑. 이건 진짜 힘들죠. 그리고 문제는 네. 기한이 급해요. 빨리 조금 해결을 봐야 되는 짝사랑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사실 기한이 급하다는 건 네. 뭐 재회 관련돼서도 그렇고 뭐 짝사랑이든 아니면 썸이든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네. 자기가 뭐 금방 어떻게 떠난다. 상대방이 뭘 어디 간다. 근데 저는 생각해 보면 그 짧은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너무 욕심을 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뭐 지금 뭐 3548님께서는 뭐 이제 2달이라고 하셨는데 그 안에 뭐 여차저차해서 사귀었다고 하면 거기에서 쌓은 게 과연 그 오랜 기간 못 보는 그 기간을 이어질 수 있는, 오히려 그렇게 서두르는 게 저는 두 분과의 그런 관계가 더 짧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이럴 땐 그러면 또 그냥 지켜보기만 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근데 저는 딱 그거예요. 만약에 이게 시험이라고 친다면, 2달 후에 시험이라면 미친 듯이 해야겠죠. 막 밤에 잠도 안 자고.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달 안에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걸로. 예를 들면 뭐 그냥 좀 더 연락을 자주 하면서 좀 더 가까워지는 정도로. 그리고 뭐 유학인지 아니면 뭐 군대를 가시는 건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근데 그러고 나서, 그리고 그 중에도 충분히 친구라는 관계에서는 충분히 연락이 가능하고 계기가 분명 온다고 저는 믿어요. 왜 그러냐면 또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한 4년 정도 알고 지내는 여자 동생이 있었는데
그 4년 동안 한 번도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뭐 가끔 뭐 술 같이 먹고 뭐 친구 뭐 이렇게 보고 이랬었는데 뭐 그 친구가 뭐 매력이 없어서 아 뭐 쟤는 여자로 안 보여가 아니고 충분히 매력적인 친구였지만 뭐 어떤 적당한 타이밍도 잘 안 맞고 뭐 계기도 별로 없고 해서 전 무리를 하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기다리는 남자. 그렇죠. 그러고 있다가 작년쯤에 한번 콘서트를 같이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뭐 그게 계기가 돼서 확 이제 턴 거죠. 뭐 그래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네. 확 커지면서. 근데 이제 타이밍이 또 이제 안 맞아서 그래서 이제 그때 연인은 못 됐었는데 아쉽네요. 만약에 그때 타이밍만 잘 맞았더라면 제가 볼 땐 그때 한 번쯤은 사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네.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네네. 드는 생각이 여자친구분이 이 방송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자기야 미안해. 네. 아 그리고 나중 일이기 때문에 예전 과거는 과거니까요. 과거는 그쵸? 과거일 네. 뿐이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어쨌든 타이밍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쉽지 않고요. 저는 덕분에 더 전혀 좋은, 미련 그쵸, 없고요. 미련 없죠. 그럼요. 그냥 보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쵸, 그런 적이 있었다. 네. 그럼요. 뭐 이런 거고. 그냥 다 지나간 일이에요. 네. 3548님도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너무 지금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해서 억지로 뭘 짜내서 하기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하고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 또 진짜 인연이라면 어떻게든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그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되게 아는 여자 동생이든 친구들이 많구나. 근데 저는 그렇거든요.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때를 기다리는 남자. 그쵸? 근데 이게 뭐가 좋냐면 세월이 더 쌓이면 쌓일수록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계기만 있다면 쉽게. 그렇죠. 아이고. 여자친구분 잠깐 나가 계세요. 네. 요즘에 밤 공기가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3548번님 여튼 조급하지 않게 그쵸. 그냥 천천히 친한 관계만 유지해도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라고 네. 네, 바로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급하게 넘어가 볼게요. 우리 김영준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땀나네요. 말도 제대로 못 건네요. 네, 그쵸. 네. 우선은 김영준님한테는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혹시 페이스메이커라고 혹시 아세요? 꿀디님은? 페이스메이커요? 네네.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장거리, 이제 마라톤이나 장거리 자전거 경기에서, 그러니까 한 팀에서 한 명의 우승 후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승 후보를 위해서 한 명이 따라 붙어서 페이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몰아주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흥분을 해서 빨리 가면 안 된다. 천천히 가야 된다 하면서 옆에서 속도를 맞춰주고 너무 쳐지려고 하면 더 가야 된다 하면서 옆에서 맞춰주는 거거든요. 네. 저는 사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명언 나옵니다. 네, 느낌이 기대하세요. 있네요. 네. 있네요. 페이스메이커.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가 된다는 건 쉽게 말해서 내가 우선이 아니라 상대가 우선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의 피드백에 따라서 그런 이제 속도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김영준님께서는 그 여자분은 가만히 서 있는데 혼자 100m를 전력 질주를 해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저 사람을 끌어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상대방은 사실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진짜 자기 감정 계속 강요하는 것 같고 그쵸. 부담스럽고 그럼 만나기 싫고. 근데 이제 사실 뭐 물론 상대방이 보기에 김영준님께서 뭐 이상형이다 하면 너무 좋은 그런 계기가 되겠지만 사실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페이스를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실체를 알게 되면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그렇죠. 좀 환상적인 시간을 혼자 충분히 즐기시고 그 다음에 좀 차근차근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여자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한데 맞아요. 약간 좀 집착적으로 다가오면 그 사람한테 호감이 생기려고 하다가도 갑자기 싫어지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집착을 하는 남자들은 난 진심이야. 맞아요. 내 사랑을 너밖에 전하겠어. 없어. 그렇죠. 왜 내 해보신 거 마음을 아니에요? 몰라줘? 막 이런. 소름 끼쳐. 막 그런 네. 이게, 네, 한밤의 공포. 네. 네. 이게 참 다른 여자분들의 그런 사연과 아는 친구들의 그런 카톡을 막 보여줘요. 이 남자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부담이에요, 완전. 네, 그러니까 이거는 페이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땐 해야 되는 건 어떻게 그녀한테 다가갈까를 걱정할 게 아니라 우선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앞서갔구나. 이 마음을 조금 분산하고 좀 우선 일단은
저 사람이 출발선에 서 있는 것처럼 나도 저 사람처럼 출발선에 서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막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다가가야 되냐.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다가가냐는 걸 물어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죠. 그냥, 혼자 막 생각만. 네,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일단은, 그래서 되게 뻔한 얘기지만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눈 마주치면 그냥 가볍게 인사하고. 근데 이 인사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 인사를 하면서 서로의 어떻게 관계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어떤 분위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물론 내가 인사를 했는데 일단 인사를 하면 상대방의 피드백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환하게 웃어주면 그럼 나는 기분이 좋아지고 용기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나중에 가서 뭐 이런저런 뭐 농담도 네. 좀 하고. 음료수도 한 잔씩 그쵸? 주고. 근데 일단 이걸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뭐 어떻게 말을 걸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아니라 그쵸. 가볍게 인사부터 시작하시면서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님의 이야기를 총 정리해 보면 결국에 키워드는 천천히네요. 그렇죠. 천천히. 여유 있게. 너무 서두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대방한테 내가 차일까봐 이런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부담이니까.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네. 사람이 부담을 느끼면 그것만큼 또 슬픈 일이 어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감정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의 기준으로 네, 천천히. 그렇습니다. 오늘 여자친구분에게 굉장한 부담을 주셨어요. 오늘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요, 이날 여행을 가면 되죠, 뭐. 네. 오늘 방송 뭐 어떡해. 끝나자마자 바로. 그쵸, 네, 네. 좋습니다. 진짜 아마 지금 듣고 문자 많이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 알아서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3548번님 그리고 김영준님 사연 쭉 만나봤는데요. 어떤 분에게 좀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3548님께. 오, 3548번님이요. 네네. 축하드립니다. 오! 다시 유혹하라. 이 책 저희가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깔끔했고요. 감사합니다. 품격이 넘쳤습니다. 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끝곡 어떤 곡 좀 들어볼까요? 첫 번째 곡은 소심한 오빠들의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너의 고백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두 곡 띄워드리면서요. 바로님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정이 같지 않아도 가시 같지 않아도 내게 숨결 같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스테이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알찬 선물 준비하고 있죠. 소개해드릴게요. 도서출판 부키에서 펴낸 데이비드 브룩스의 인간의 품격 선물해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도서출판 부키에서 펴냈죠. 크리스텔 푸티콜랭의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생존편도 선물해드립니다. 또 정민 미디어에서는요. 정의의 단순하게 느긋하게 행복하게 저희가 선물로 책 보내드립니다. 충북 단양 대명 리조트에서는요. 사계절 내내 즐거운 시원한 아쿠아월드 이용권 드리고요. 소백산 청정자연에서 온 선물 소백산 용두리 황태채 황태포 세트 준비했습니다. 문경세제 웰빙하우스에서 드리죠. 국산 토종 마늘로 만든 무첨가 순수 진액 문경세제 흑마늘 진액 100 그리고 문경 오미자빵과 초콜릿 세트입니다. 종합펜시몰 상상올릭에서는요. 모기 퇴치 팔찌 세트 저희가 선물해드리고요. 매노뮤직에서 음반 선물 드립니다. 플루티스트 윤현인, 김영미, 피아니스트 황문희,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제스민 등 해외와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클래식 음반입니다. 저희 국방 FM 홈페이지도 좋고요. 카카오톡 무료입니다. 친구 추가해주시고 카톡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샵 0967로 많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저희 스테이의 말 걸어주시고 선물 푸짐하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방송 중에 오늘 선물 받게 되신 분들 많으시죠? 반드시 저희에게 주소와 성함, 연락처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나 즐거운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이 있어서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생일이 된 것 같습니다. 늘 생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스테이 가족분들께 좋은 노래, 좋은 사연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던 우리 스테이 가족분들 푹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행복한 생일이었어요. 덕분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했고요. 저희는 22시간 뒤를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유지경, 제작 진행의 저 박은지였고요. 푹 주무시고 내일 밤도 10시 10분에 우리 다시 만날게요.